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오늘 뭐 하시다 오셨어요? 저 시골 다녀왔는데요. 네. 고향집에 방문. 아, 그죠. 네. 공부하다 오신 걸로 얘기하셨으면 참 좋았겠죠. 그러니까 쟤는 여러분들한테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가 매우 능동적이고 무엇인가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얻고자 오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은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는 공부를 할 생각이 있어서 온 거니까 공부를 한다. 꼭 학원을 등록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어차피 예전에도 무료로 공부방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니면서 서울까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도 가서 무료 강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부만 생각하셔야 되겠죠.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공부다. 시골 갔다 오시면서 시골에서 공부 생각 한 번이라도 한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특강 가야 된다. 이게 그냥 공부 생각이거든요. 전부 다. 내 인생에서, 내 일상에서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성취를 하려고 그랬던, 마음을 먹었던 거를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나 자동차가 하나 갖고 싶어. 그럼 계속 자동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어떤 자동차를 살까? 중고차를 살까? 새 차를 살까? 중고차를 사면 몇 년씩? 아니면 몇만 킬로?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실 거예요. 새 차를 살 거면은 할부가 얼마큼 되는 거를 살까? 할부가 안 되는 거? 수입차는 뭐가 더 좋다는데? 뭐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생각이에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거를 본인이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간 자동차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아요. 공부만 생각하다 보면 언젠가 그거를 목표한 거를 이루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게릴라 무료 특강이라 가지고 이미 에어클래스에 올라가 있긴 해요. 뭐 게릴라 강의가. 근데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이제 제가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이제 이 쉬는 기간이 생겨서 에어클래스에 이제 돈 받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우선은 비대면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라. 그래서 무료로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이제 여섯 번째까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이제 무료 특강하는 부분이 이제 네 번째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1교시랑 2교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오늘 수업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 2, 3, 4번 이 항목들이 전부 다 오늘 오신 분들은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방법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까지 본인이 성적이 어떻게 됐었고 성적이 어떻게 나빴었고 공부를 중간에 안 했었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초보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수업을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격을 위한 준비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볼펜 사셔야 될 거고요.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노트를 사셔야 되고 책을 사셔야 되고 내가 학원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학원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학원을 등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준비 사항이 될 수가 있다. 자, 근데 저는요 이 합격을 위한 준비 사항을 이런 물질적인 것들 말고요 본인의 마음부터 좀 다스리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그 본 강의, 정규 강의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말씀이 절실과 열정을 가지고 하셔라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절실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 강의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이니까 본론적으로 들어와서 어떤 준비 사항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절실과 열정 말고 또 다른 마음가짐은 뭐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결국은 당장, 즉시, 꾸준히, 뭐 이런 말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 근데 못하는 게, 못하는 단어죠. 당장 해야 되는데 오늘 집에 가서 뭐 하실 거예요? 문제 아니, 거짓말이잖아요. 진짜예요? 그러면 좋은 거고요. 그죠? 당장 즉시 꾸준히.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내일 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살면서요, 분명히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아니면 이제 가족들이랑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내일, 당장 뭘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와이프가 내일 삼천포 가자는데 그럼 뭐 삼천포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사실 내일 돼봐야 되는 거지만. 예, 근데 갑자기 내일 아침 보니까 이제 이마트에 장을 봐야 될 것 같아. 삼천포는 다음에 가고 이마트 가자. 예, 자꾸 계획이 변동이 되잖아요. 예, 안 돼요. 예, 뭐가 안 돼?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안 되고 항상 당장 즉시 꾸준히 요 상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공부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필기 도구를 당장 즉시 그리고 꾸준히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더라. 저도 맨 처음에 공부를 할 때요, 이 필기 도구가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들한테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죠? 맞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동아 애니볼 502에 0.7mm 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트스트림 스트림이라는 볼펜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트스트림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1.0mm 많이 뭐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선택을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몇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제트스트림이 사실상 똥이 별로 잘 안 나온다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트스트림이 똥이 잘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또 그게 왜냐 그랬더니 이 필기 도구를 쓰면서 필압, 간격, 띄어쓰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 차이, 그죠? 그리고 글자 크기, 이런 것들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똥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삐뚤어진다든지, 아니면 볼품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내가 직접적으로 한번 사용해서 해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준이 뭐냐?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경제성을 봤어요. 제가 이제 취득할 때만 해도 저도 이제 뭐 지금도 뭐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취득할 때 이제 직장생활 하는데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거 사고 싶은데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나마 경제성으로 따졌더니 얘가 조금 더 좋았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저한테는 싸요. 동아 애니버리. 근데 또 무엇을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막힘 현상. 이게 이제 막히냐 안 막히냐.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들고 가면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100분 그래가지고 400분 동안 그 필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게 막혀버리거나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겠죠. 그죠? 그리고 뭐 뭔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계속 그냥 막힘 없이 그날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괜히 자꾸 이상 것들이 자꾸 나한테 시험 보면서 스트레스 주는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동아 애니멀은 막히긴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걸 선택했습니다. 자, 막혔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거 1.0mm 쓰면 안 돼요? 되죠. 그죠? 1.2mm 쓰면 안 돼요. 돼요. 사람에 따라서 틀리니까. 뭐 필압, 띄어쓰기 간격, 크기 이거에 따라서 누구는 0.7이 맞는데 누구는 1.2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문구점 가셔가지고 종류별로 사보세요. 볼펜 재료가 틀린 거, 제품이 틀린 것뿐만 아니라 미리수가 틀린 것도 한번 선택해서 써봐라. 제트스트림은요 0.38mm도 나오거든요. 저 요즘에 그 빨간 펜으로 채점을 여러분들은 하는데 0.38mm짜리 그 빨간색 볼펜을 쓰고 있어요, 제가. 근데 저한테는 오히려 그게 더 맞더라고요. 깨끗하게 나오고. 그래서 저번 주인가 어떤 분이 상담을 왔는데 부부가 상담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빨간색 0.38mm짜리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거 무슨 볼펜이에요?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옷 사러 가시잖아요. 그럼 내가 보는 수준의 눈은 다른 사람이 보는 수준의 눈하고요 크게 별반 좋지 않습니다. 이 옷 되게 이쁜데 좋은데 다른 사람이 봐도 똑같아요. 제가 이거 0.38mm를 써봤는데 다른 사람이 좋대요. 그러면 이게 이뻐 보이는 거죠. 누구 눈에? 채점 위원 눈에.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채점 위원한테 되게 잘 보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필기 도구를 우선은 볼펜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 자, 그럼 필기 도구라는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쓰는 종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종이가 뭐에 해당되는 거다? 노트에 해당되는 거다. 자, 그런데 저는 과감히 노트는 쓰지 마셔라.
웬만하면 쓰지 마요. 저는 노트를 썼었어요. 예, 저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왜냐 그러면 누가 옆에서 뭐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도 안 계세요. 야, 이거는 이거 가지고 공부하고, 이거는 이거 가지고 공부하고, 뭐 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제 주변에. 예,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노트 사서 했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한다? 예, 무조건 22줄짜리 답안지 가지고 하신다. 어차피 여러분들은요, 1차 시험은 무조건 22줄에 정형화되어 있는 답안지에다가 답을 쓰는 게 시험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니까 일상이 그거 똑같이 순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종이는 웬만하면 쓰지 마셔라.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죠. 이거 낱장인데 한 장을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그 인쇄소로 가세요. 예, 특히 어디 인쇄소냐 그러면은 다른 데 뭐 동네 인쇄소 아무 데나 가면은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데 마시고 대학교 정문이든 후문이든 거기 앞에 대학생들을 위한 인쇄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공단에서 PDF 파일 다운 받을 수 있어요. 답안지. 아니면 그 저희 카페에 답안지라 치면은 검색을 하시면 그 답안지 빈 양식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출력하셔가지고 아니면 그 파일을 가지고 대학교 앞에 인쇄소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거 양면으로 뽑아가지고 떡제본 해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돼요. 떡제본이라는 게 이제 옆에 본드칠 해가지고 책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어떠한 노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만의 노트.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있으신 분과 있으시지 않은 분은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습성이 공부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노력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런 순리를 따라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런 노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순리를 따르지 않고 하세요. 저는 이제 약간 거꾸로 했죠. 나중에 이제 서버노트 다시 만들 때요. 22줄짜리 답안지를 저는 그냥 회사에서 출력을 해서 거기다 쓴 다음에 나중에 인쇄소 가서 떡제본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보관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합격하고 나서 이 사람도 제 거 달라고 그러고 저 사람도 제 거 달라고 그래서 다 나눠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라. 뭔가 순리가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로 본인만의 서브노트를 정리정돈하듯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머릿속에도 내가 쓴 답안지들이 정리정돈하듯이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만든 서브노트 1, 아니면 문제풀이 1, 문제풀이 2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로 쌓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될 거예요. 더 많으신 분들은 보통 A4 박스, 2박스 정도 이제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이 또 본인 거니까 신기하잖아요. 또 쓰고 뿌듯하잖아요. 자꾸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보는 것 자체가 공부다. 그 역시. 그죠? 우리 사실 공부하기가 되게 신경질 나고 하기 싫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뭐래요? 본인이 쓴 노트가 이만큼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뿌듯해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조금만 어떻게 더 하면은 될 거야. 여기서 체크받았던 부분들이 뭐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려 했어. 다음번 내가 이거 왜 자꾸 망각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꼭 22줄짜리 답안지를 가지고 하셔라. 그래서 볼펜 선택하시는 거는 본인들한테 맞는 거 하시되 다만 쓰는 종이는 무조건 22줄짜리 답안지를 가지고 하셔라. 자, 요를 간혹요, 간혹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A4 종이를 이렇게 세로로 놔요. A4 종이를. 보통 이제 A4 종이를 이렇게 하고 22줄짜리가 이렇게 생겨 먹겠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생겨 먹는데 A4 종이를 이렇게 하시고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요. 본인이 이제 컴퓨터 파일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22줄짜리가 A4 종이를 가로놓고 이렇게 세 칸으로 해서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본인한테. 나는 요거는 조금 너무 조잡스럽게 쓰는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한다? A4 종이를 옆으로 뉘우고 그리고 얘를 두 쪽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출력해서 서브노트를 만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할 때 이걸 가지고 하든지 저렇게 하니까 내용이 조금 덜 들어가는데 상관이 없어요. 내용이 좀 덜 들어가면 덜 들어간 대로 본인이 썼던 거 이걸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에다가 어떤 그림이 들어갔어야 돼. 이런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겠죠. 어떤 요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래프가 돼야 돼. 예, 여기는 어떤 요거 대신에 표가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 예,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상상력이 다시 한번 볼 때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쓴 답안을 가지고 상상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놓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쪽지 시험 보고 아니면 모의고사 보고 저한테 빨간 펜을 받거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거 가지고 다음 문제를 썼을 때, 그 원장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게 이런 부분이었는데 내가 썼던 서브노트에서 이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더 쓰면 되겠네. 예, 주무시기 전에 예전에 당구 몇 치세요? 120이요? 저랑 똑같네요. 나중에 다음 한번 치시죠. 저 지금 30년 동안 120인데. 좀 짤 거예요. 자, 어쨌든. 당구 한참 배울 때요. 누워서 자기 전에 천장 보면은 뭐 다이가 있고 뭐 공 가는 길이 이렇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이 답안지도요. 본인이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자기 전에 본인이 썼던 거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면서 천장에다가 대고 이게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SPT 문제가 나왔으니까 베인 테스트랑 뭐 비교하면 참 좋았겠네. 뭐 이런 거. SPT 아까 써봤는데 SPT에서 에너지에 보정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네. 그거 썼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잠들 수가 있겠죠, 그죠? 일상이 전부 다 그냥 그런 식으로 공부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 매일 식사하시죠? 매일 공부해야 돼요. 똑같아요. 밥을 먹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그죠? 공부를 해야지 기술을 취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것만 조금 명심을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